치매 파트너 온라인 교육.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2부 치매 환자와 가족 이해하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기획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2부의 진행을 맡게 된 최진행입니다. 앞서 1부에서는 우리나라 치매 현황과 치매 파트너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오늘 특별기획 2부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치매와 가족들을 이해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2부에도 치매 관련 전문가이신 장최고 교수님, 전문의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치매 증상별 사례 화면을 보면서 교수님 두 분께 조언을 구할 텐데요. 먼저 치매가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 전문의 교수님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치매는 다양한 원인 질환들로 인하여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손상해서 발생하게 되고요. 손상된 부위나 정도에 따라 기억력이나 판단 능력, 언어 능력 등의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 스스로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해내기가 어렵게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겪게 되는 가벼운 인지노화 현상과는 전혀 다른 우리 뇌에 생기는 질병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 치매는 일반적인 노화의 과정이 아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뇌 질환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치매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이 겪게 되는 변화들을 준비된 사례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2014년 국내 치매 환자 영희가 60만 언제 명, 온다고 했지? 제주도 인구보다 네, 많은 어머니. 숫자. 내일이요. 65세 이상 그려. 노인 10명. 어머니, 2014년 과일 좀 더 국내 치매 드세요. 환자 61만 명. 그려. 제주도 그런데 인구보다 영희는 많은 언제 숫자. 와? 65세 어머니, 이상 노인 10명 중 영희는 한 명이 내일 와요. 그려. 80세 이상 노인 영희가 언제 온다고? 아마도 기억력 저하와 관련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장채고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치매의 가장 흔한 증상인 기억력 장애에 해당하는 사례고요. 치매 초기에는 의외로 옛날 일은 잘 기억하기 때문에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치매는 새로운 정보를 뇌에 저장하는 기능부터 나빠지기 때문에 이미 저장된 옛날 일들보다는 최근에 새로 생긴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례에 본 것과 같이 환자의 행동들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를 대할 때 답답해 한다거나 환자의 기억력을 계속해서 테스트하려고 하면 환자는 자신감을 잃고 불안해하거나 화가 나서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한다면 오히려 다른 주제의 대화를 유도하거나 소일거리를 맡겨 환자의 주의를 다른 쪽으로 기울이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환자 스스로도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금방 잊어버려 불안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라면 이러한 일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중요한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거나 특정 물건의 이름 역시 물건 자체에 표시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환자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웬 송편이냐? 할머니, 오늘이 추석이잖아요. 아유, 그래? 아유, 오늘 식구들이 모이니 좋구나. 마치 추석이라도 된 것 같구나, 그래. 참, 할머니도 오늘이 추석이라니까요. 오늘이?
네. 이번 사례 역시 기억력 장애와 관련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의 교수님, 이번 사례는 어떤 증상에 대한 것인가요? 현재 사례는 기억력 장애가 아닌 진압력 장애라는 증상에 가깝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시간이나 날짜의 혼동이 오기 시작하면서 기념일이나 집안 대소사까지 챙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잦아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연도나 계절은 물론 밤낮까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는다거나 한밤중에 벼랑간 아침밥을 달라고 하는 일들은 모두 이런 시간에 대한 진압력 장애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또 자신이 위치한 장소나 가야 할 방향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장소에 대한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헤매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심해지면 집안에서도 자기 방이나 화장실을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교수님. 이 진압력 장애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주위에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할런지요? 이러한 진압력 장애의 경우에는 먼저 환자에게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에서 서성이는 노인을 만나게 될 경우 관심을 갖고 먼저 길을 찾기 어려운지 물어보고 안내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안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의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경찰 민원 콜센터 182번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거나 실내용 옷이나 신발을 신은 경우, 통상적으로 노인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거리에서 서성이는 경우에는 가벼운 길 안내로 집을 찾아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므로 182 경찰 민원 콜센터로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진압력 장애에 대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저기, 학생.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왜 그거, 마시는 거. 마시는 거요? 뭘 찾으시는 거예요? 그거, 뼈에 좋은 거, 하얀 거 있잖아. 아, 우유요? 맞아, 그거야.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자, 이번 사례는 저도 간혹 말하고 싶은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 공감이 되는 케이스인데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겪는 일이 아닌지요? 장채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을 텐데요. 다만 일반인들은 일시적으로 가끔 경험하는 것에 반해 치매 환자는 점점 그 빈도가 잦아져서 자신의 생각을 서투르고 느리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언어 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들은 적절한 단어 대신 이거 저거 하면서 대명사로 표현하거나 이름 대신 용도나 모양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이 진행되면 비슷한 모양의 다른 물건 이름이나 발음이 비슷한 엉뚱한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심각한 경우 나중에는 환자 스스로 완전히 말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온전히 관심을 집중해서 환자의 몸짓이나 표정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환자가 천천히 충분히 생각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급하면 언어 표현이 더욱 서툴러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위에서 환자를 무시하거나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의사 표현이 미숙한 치매 환자도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바람직한 대응으로는 환자가 안심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환자와 소통할 시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천천히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환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면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잠시 시청자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은행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순철이라고 합니다. 예, 김순찰님. 두 분 교수님 중 어느 분에게 문의하시겠습니까? 예, 전문의 교수님에게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며칠 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은행 ATM 기기 앞에서 계속 서성이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ATM 기기 사용 방식을 잘 몰라서 그러나 보다 하고 다가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통 알아듣질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딘가 불안해 보이기도 하셨고요. 바쁜 시간대라 저라도 대신 업무를 봐드리려고 했지만 무척 난감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있으니 아마 할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린 어르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어르신들을 뵈면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문의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갑자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사례 속의 어르신도 스스로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전문의 교수님?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환자분이 치매 어르신인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치매 환자분들은 실행 기능이 저하되어 본인이 늘 해오던 활동이나 업무 처리가 서툴러지게 됩니다. 은행 업무와 같은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부터 나빠지기 시작해 텔레비전 채널 바꾸기와 같은 아주 익숙한 일상생활도 서툴러지게 됩니다. 심해지면 식사, 몸치장, 배변 관리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점점 힘들어질 수 있고요. 치매 환자는 동시에 여러 단계의 작업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ATM 기계 사용 방법을 설명할 때에도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나눠서 알려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간혹 가정에서 환자분이 힘들어하시는 활동을 아예 대신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자분께 설명을 해드려 직접 하게 하는 것이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환자분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환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물건을 놔두는 곳을 가능한 일정하게 하고 리모컨이나 가전기구도 늘 사용하던 익숙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좀 의외인 말씀이네요. 보통은 어려워하면 모든 걸 대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가 각 단계별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알려주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간단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알려주면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도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보 주신 어르신처럼 직접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라면 연락을 드릴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순철님 어떻습니까? 도움이 좀 되셨는지요? 예,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전화 상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한 분 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주부 이가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가정 주부님. 두 분 교수님 중 어느 분에게 문의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장최고 교수님에게 문의드리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장최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어머님이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최근 들어 행동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서 우울증 증세인지 아니면 다른 증세가 있으신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평소 활동적인 분이라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신 편이고요.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식사는 거르지 않으시는 성격인데 언제부터인지 식사도 거르시고 요즘은 외출은 고사하고 거실에도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도 식사도 하시게 하고 드라마라도 한 편 더 같이 보려고 노력하는데요. 며칠 전에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살아서 뭘 하냐며 한탄도 하시고요. 이대로 계속 지내도 되는 건지 어떤 병원이라도 찾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울증 증상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증상인가요, 교수님? 어머님께서는 치매로 인한 기분장애 증상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치매에 동반되는 기분장애는 의욕과 관심이 없어지고 활동이 줄어드는 것이 주된 증상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치매 환자 3명 중 2명이 겪는 흔한 증상이고요. 우울한 기분이나 불안, 죄책감 등과 같은 흔히 생각하는 전형적인 우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울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우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치매 환자의 우울증은 우울감보다는 의욕 저하가 주된 증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런 환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배려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환자의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찮아 하시더라도 낮 시간대에 가벼운 야외 활동을 통해 햇볕에 노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초저녁부터 잠자리에 들거나 낮 시간에 계속 드러누워 주무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 우울증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의외로 단기간에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전문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아, 예. 생활 리듬도 유지해야 하고 약물 치료도 받자면 무엇보다 이가정 주부님처럼 우울증이 아닌가 하는 관심을 조기에 갖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자, 이가정 주부님, 어떠신지요? 도움이 되셨는지요? 아, 네,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더 늦기 전에 전문의 상담부터 받아야겠어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전화 상담을 모두 들어보았고요. 추가로 준비된 사례의 화면을 이어서 본 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헛개비가 보여요. 할멈 조심해! 침대 위에 뱀이 있어! 아유, 어머니. 아유, 어디요? 저기 침대 위에 있잖아! 응? 아유, 불 켤게요. 같이 찾아서 쫓아냅시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난감한데요. 어떻습니까, 전문의 교수님? 네, 상당수의 치매 환자들은 병을 앓는 동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듣는 환시나 환청을 경험하게 됩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빈도나 시점은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에 따라 다릅니다. 루이 수체 치매의 경우 발병 초기부터 환시를 경험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가장 흔한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는 중기를 지나면서 환시를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자가 환청이나 환시를 겪는 경우 실제로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환자 주변의 가족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가 경험하는 환시나 환청은 그 형상이나 색깔, 소리가 상당히 선명하므로 최대한 환자의 말을 존중해야 합니다. 환자의 주장을 부정하거나 달리 설득하기 위한 말다툼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요령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알겠어요, 치워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라고 환자를 안심시킨 후 해당되는 물건을 다른 곳으로 치우는 등의 행위를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처에 한계가 느껴질 정도로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 후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환자의 행동을 즉각 설득시키기보다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환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오히려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 외에도 지각장애 증상 개선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환시의 경우 조명이 어두운 구석진 곳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석진 곳에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실내 조명을 밝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환청이나 환시는 주변의 자극이 전혀 없이 혼자 멍하게 있는 시간에 잘 생깁니다. 적절한 대화와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교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보이거나 들리지 않아도 환자의 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례가 남아있는데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성격이 달라졌어요. 2014년 국내 치매 환자 61만 명. 제주도 반지가 인구가 없어졌어. 47,000. 아이, 누가 훔쳐간 것이 분명해. 1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어머니. 치매. 뭐가 없어졌어요? 80세 이상 노인 3명 중 아이, 내 1명이 반지가 없어졌어. 반지가. 2014년 치매 환자 가족 245만 네가 가져갔지? 양가 부모님 그럴 리가요, 어머니. 치매일 집에 어디 있을 테니
같이 한번 찾아봐요. 15분마다 여보, 한 명씩 당신도 같이 증가하고 찾아보자고. 현 상태 지속 시 네. 17년마다 환자 수 2배씩 증가한다는 통계 결과. 네, 이번 사례의 경우도 주변에서는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는 당혹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장채고 교수님. 예, 치매 환자는 남들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가서 해코지한다는 등의 의심이나 기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낸다거나 화를 내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간혹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치매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성격 변화나 망상 증상입니다. 환자가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닌 만큼 환자의 망상이나 공격성의 표적이 되는 분들이 환자의 행동을 진심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환자의 행동을 따져서 바로 잡으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순간 환자가 느끼게 되는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급된 사례와 같이 환자가 어떠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주변을 의심하면 실제가 아니더라도 찾는 일에 같이 동참하되 없어진 물건을 환자보다 먼저 찾으면 환자의 또 다른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먼저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이런 증상들이 신체적 불편감 등과 연관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배가 고픈지 배변을 하고 싶은지 특별히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를 점검해서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네, 환자의 변화는 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공감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장채고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례로 치매의 증상과 바람직한 대응에 대해 두 분 교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제 치매 환자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도와줄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지요? 치매 환자를 이해하고 이들을 배려하는 일은 생각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치매 증상의 특성만 이해하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치매 환자들의 부족함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치매 파트너로서 함께할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또는 치매상담 콜센터를 이용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치매 파트너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치매 파트너가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파트너의 다짐을 함께 읽어보면서 치매 파트너의 의미와 역할을 되새겨봅시다. 치매 파트너의 다짐. 나는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치매 파트너로서 다음과 같이 굳게 다짐합니다. 하나,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따뜻한 동반자로서 항상 응원하고 배려하겠습니다. 하나, 치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하나, 치매는 예방과 조기 진단이 중요함을 널리 알리고 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치매 파트너로서 보람과 가치를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치매 파트너로서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어지는 영상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치매 파트너의 활동이 소개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